안녕하세요. 8월 10일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손가람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 밤 여러분들 있는 곳에는 날씨가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계신 곳 모두 평안하시고 피해 없길 바라면서 세진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강사님은 꾸준하게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별명은 킹 종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 사바나의 사자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신바트의 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양자기를 타고 항해를 다니시며 파마넥스라는 마법을 부리시는 세진의 사업가 김종태 사장님의 마이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진에서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세진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김종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오늘 제목처럼 신바트의 꿈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다들 고민하시겠지만은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등학교 시절에 고민을 할 때 결정을 하게 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 신바트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신바트란 만화를 보게 되는데 신바트 만화에서 신바트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인데 신바트가 항해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한데 한 번은 인도를 갑니다. 인도에 가서 후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아라비아에 후추가 없었는데 후추라는 향신료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걸 갖다가 아라비아 항아리에 가득 싣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국왕한테 그것을 맛을 보여주죠. 그때 국왕이 신바트가 가져온 후추를 먹고 너무 반해서 후추를 가져온 항아리에 황금을 가득 줘요. 그걸 보면서 와,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세계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가져오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현석 그룹장님처럼 돈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뇌리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친구 집은 굉장히 유복했어요. 아버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사가 끌고 다니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쯤 사업이 망해서 아버님이 정신까지 약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이 정도 굉장히 순수하게 되시면은 이제 집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때 어머니께서 자기가 쥐던 종잣돈으로 남대문에서 옷장사를 하시게 됩니다. 옷장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벌었던 돈이 제가 방학 때마다 그 친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가서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버셨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됐을 시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버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막연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막연한 고민이지만은 방향 설정은 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빨리 취업 전선에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쪽에 빨리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군대를 제대하고 빨리 장사를 하든.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제안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너희들 아버지를 보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아버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희들 공부하지 말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고민하다가 우리는 장사를 하자.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로 했는데 어머니가 장사가 망하신 거예요. 우리 저 때는 군대가 30개월, 2년 6개월을 갔다 왔습니다. 긴 시간이죠. 세상이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6개월 전에 어머니가 장사가 망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다시 공부를 준비해서 대학을 가서 공무원이 될까? 아니, 대기업을 갈까?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 아니면 장사를 할까? 그때 저는 장사를 선택합니다. 그때 선택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사건이에요. 신바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친구 어머니의 조언 때문에 저는 장사를 하게 되고 남들이 다니는 4년의 대학 시간을 저는 딱 1년씩 4가지 장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장사를 경험하는 중에 95년도에 저는 화장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맞는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리고 비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에서는 2세대예요. 대리점 1세대가 있고 이제 매장 매출이 좋아지는 2세대의 초창기 멤버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23년 동안 저는 화장품 일을 합니다. 창업 일을 하면서 이제 도구가 준비됐으니까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대리점, 그 다음에 도매, 그 다음에 매장, 그 다음에는 중국에도 한 3년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쪽, 우리나라의 G마켓이 막 파생돼서 인터파크에서 G마켓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너데이나 아니면은 티켓몬스터나 쿠팡이나 이제 소셜 쪽에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 경험을 쌓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밧드가 항해를 할 때 필요했던 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한테는 브랜드를 런칭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는 와중에 화장품 쪽에 알던 후배, 지금 김학민 사장님이 저한테 뉴스킨을 2018년도 11월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그걸 알아보면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배가 있었던 거죠. 저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23년을 여러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었는데 도구를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완벽한 도구가 뉴스킨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정말 깜짝 놀란 건 파마넥스입니다. 파마넥스는 얼마나 완벽하냐면 양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어떤 건강의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신 분들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와, 이런 대단한 걸 두고 내가 왜 허송세월을 보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뉴스킨에 전업을 하게 됩니다. 전업을 하게 돼서 지금 사회자님이 소개시켜줬던 것처럼 저는 양자기 공부만 거의 3개월 정도를 그래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파마닉스를 저는 아직 경험이 짧아서 뉴스킨의 모든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제가 뉴스킨의 가장 일부분인 파마넥스를 한 가지를 들고도 시장에 제가 어떤 전달을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의 삶과 내 삶과 변화를 보면서 정말 뉴스킨에 대한 희망과 꿈을 꾸게 되죠. 저는 지금 신밧드의 꿈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건 거는 저는 지금 완벽한 신밧드가 되고 이제는 항해를 하고 모험을 합니다. 지금 작은 나라에 가서 뉴스킨을 전하고 있고 더 큰 세계로 가서 뉴스킨을 전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처음 들어오셔서 뉴스킨을 전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뉴스킨은 정말 내 인생에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꿔가지고 반드시 보물섬을 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사장님의 마이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마넥스로 삶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파마넥스 최고라는 것을 많이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꾸신 덕에 뉴스킨의 세진호를 만나 항해를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태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신밧드처럼 하와이로 순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실 강사님은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강사님이십니다. 겉모습은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속 안엔 단단한 심지가 있는 반전 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겉이 아닌 속에서부터 내실을 다지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본인만의 색으로 사업을 그리고 계시는 김하늘이 사장님의 나다운 뉴스킨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준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하오 김하늘이입니다. 오늘 나다운 비즈니스, 부재, 요즘 것들의 브랜딩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것들이라는 그 말이 다소 거칠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요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가 여지껏 살아온 그 시대에서 판이 크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비즈니스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3년 동안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일을 좋아했어요. 교사라는 그 직업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돈까지 잘 벌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요, 제가 생명을 막 갈아 넣어서 일한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적었어요.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원장이 되지 않는 한 월급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한계를 봐버렸다는 것이 저한테는 막막함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집도 사기 어려운데 유치원 건물을 살 돈은 또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때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뭐였냐면 당연히 나는 평생 일해야 되니까 였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 또 즐거운 일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해서 꽤 잘 됐어요. 그런데 꽃도 시즌을 많이 타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때 저와 친했던 언니가 지금의 스폰서님이신데요. 갈바닉 체험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억지로 의리로 갔어요. 갈바닉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직종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되게 팽배했기 때문에 절대 안 하리라 맘먹고 무서운 사람인 척 찡그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갈바닉으로 얼굴이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송지영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냥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렇게 던져주셨거든요, 루미스파를. 근데 그게 제 얼굴을 너무 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업을 해보자 하고 맘먹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직업이 된 뉴스킨이고요. 작은 팀도 생겼고, 그리고 그 팀을 키우는 재미로 비즈니스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나아갈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현재 빨리 접속을 해야 생계를 위한 또 워라밸을 위한 우리 비즈니스도 그리고 일상도 수월하게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빅 리바운드 시대가 온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안정화된다고 해도요. 그동안 위축되어 그런 소비 행동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선 그 코로나 이후에도 일상이랑 소비에서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는데 단지 그 위생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제품의 그 내구성 같은 거 그리고 보안까지 많은 영역에서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홈트, 또 방구석 콘서트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성장할 것인데요. 뉴스킨에서도 행사를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SNS의 그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그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SNS고요. 서로의 소식을 가장 쉽게 전해들을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소통을 넘어서 유통 경로 혹은 사업 기반으로도 단단히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워크의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대죠. 발빠른 신조어의 천국이자 또 IT 강국에서
그렇게 온택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비대면이 숙명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연결된 방법을 찾자는 바람과 움직임이 모임 끝에 신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변화의 속도는요, 기존의 방식이랑 뭐 검증 과정으로는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 큰 틀에서 온택트도 물론 언택트라는 개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나온 그 책에서는요,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 그리고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라고 해요. 인간관계든지요,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든지요, 지금까지는 대면을 통한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언컨택트는요, 그 기술과 서비스, 언컨택트 기술과 서비스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일과 삶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접촉 말고 접속이라는 말을 좀 한번 써봤어요. 그 중에서도요,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 앞으로 변화될 그 일의 모습 중에서 미리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낯설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를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온택트 시대잖아요. 비대면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이 증가를 하면서요. 37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출이 일어날 정도예요. 우리가 물건을 그저 사기만 하는 그런 소비자를 넘어서요. 유통할 수 있는 판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말에 의하면 코로나의 여파로 뉴스킨 사업자의 증가율이 사상 최대라고 해요. 비즈니스 문의를 하려고 본사에 전화를 하면 2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마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뭐 예전부터 붐이었죠.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행해지는 1인 마켓을 세포마켓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유통 대기업이나 유통업자들이 주체를 맡았다면 현재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개개인의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고요.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돈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에 있던 이 긱은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옛말이 된 지가 진짜 오래거든요. 특히 그 코로나 사태로 많은 그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회사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고용 불안이 켜지면서 뭐 임시직이나 계약직, 또 프리랜서들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스스로 찾고 만들어서 이제 막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막 짙어지면서 투잡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투잡 쪽이라고 해요. 저 또한 투잡으로 뉴스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투잡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긱이라는 거는 뭐냐면 20년대에 그 미국 재즈 클럽이 단기 연주자를 이제 섭외하는 데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계약을 하고 뭐 업무를 맡기는 그런 것들을 긱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긱 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긱 잡은요,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어요. 이 근로자는 고용 불안이나 뭐 임금 정체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그 자유랑 유연성이 보장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의 그 개념이 변한 걸까요? 한 개의 일자리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독립적인 일을 하거나 또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 아시죠? 우버나 뉴스킨 같은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기획, 사이드 기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람들의 그 투잡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또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도 도핑 테스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거리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듯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그 일을 찾아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또 한 개 이상의 그 긱잡을 보유한 사람도 늘어났고요. 이 긱 이코노미는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일상,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세상의 변화를 좀 빨리 캐치하고 또 미래에 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더 이상 막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 더 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더 중요한데요. 디지털 노마드와 또 엔잡러, 또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SNS 등으로 좀 똑똑하게 사업을 한다면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기회의 문이 분명히 열릴 거예요. 4차 산업, 5차 산업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인재상은요, 원하는 인재상은 개인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해요. 자신만의 독특한 그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이게 사업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수천 명의 뉴스킨 사업가 중에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내 브랜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들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확실할수록 비즈니스는 날개를 달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그 필수인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애플이나 나이키, 사람으로 치면은 피겨 하면 떠오르는 김연아, 또 국민 MC 하면 떠오르는 유재석 씨가 브랜딩이 정말 잘 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초코파이를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초코 맛이 나는 파이예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이 한 글자를 더해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정인데요. 정이라는 한자를 붙여서 그 따뜻함이랑 온기를 느껴지는 이미지를 심은 거예요. 초코파이에 인성을 불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를 선물을 하면 정을 나누는 듯한 그 느낌이 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라는 사람을 좀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각인시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브랜딩이죠. 초코파이처럼 우리도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를 얻고요. 그걸 꾸준히 어필을 하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누구나 원하는 것. 요즘 사람들에게 꿈을 물으면요. 사실 이뤄질 확률이 거의 희박한 건물주보다는 플랫폼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나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거나 책을 내거나 혹은 뉴스킨처럼 이미 다 만들어진 그 플랫폼에 올라타는 거. 그리고 인플루언서에게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또 내 가게를 오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인식이 많이 변한 거죠. 권리소득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저는 하우라는 닉네임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브랜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나를 선택할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옆집에도 뉴스키너가 살고요. 다른 뉴스키너들의 그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다. 혹은 이 사람한테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컨셉과 목표를 잡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큰 팀을 가질 사람인데 무채색인 그런 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분명한 색깔이 있어서 멋진 사명을 가진 그런 팀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 색을 찾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브랜딩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브랜드의 그 덕후가 되어야 합니다. 덕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의 분야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말해요. 원래는 오타쿠라고 하는 건데 덕후라고 귀엽게 줄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킨 덕후가 돼야 돼요. 이 회사 제품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들한테 그런 나의 모습과 마음이 진실되게 전해지거든요. 회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철학과 대표의 마인드를 알게 되면 그 브랜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뉴스킨의 경우에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잖아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가 창립 슬로건이고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그 좋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세요. 돈만 벌려는 사람은 바이바이 하세요라는 그 말은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뉴스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총 6가지의 브랜딩을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모두 중요하지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쓴 게 아니라 고객이나 그 파트너와 함께 뭐 진솔되게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자주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것은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다라는 부분이 아무리 그 관심이 없는 제품일지라도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꾸 내 눈에 띄면은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일상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뿅 하고 내가 올린 그 이미지나 어떤 컨셉들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아마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툭 하면 나오는 그 광고들 있잖아요. 그거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 나의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각인이 되어야 되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SNS 속에 나를 잘 가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그 탐색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 브랜딩을 할 때 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느끼는 제 이미지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인이랑 저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부각되어 보였으면 하는 나의 이미지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어떤가요? 저랑 좀 얼추 맞나요? 저는 조용해 보이는데 별로 안 조용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엉뚱해요. 그래서 반전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탐색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랑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막 적절히 이렇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SNS에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의 인스타 계정이에요. 도전하고 막 긍정적이고 막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다른 뭐 제품을 사랑하고 막 같이 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하오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TR고가 선판매가 되면서 저도 운동 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운동을 1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홈트를 하고요. 어설픈 홈트 전과 후에 제품을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저는 꼭 넣어주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저는 저처럼 일반인들한테도 이 제품을 전하고 싶고 이 제품으로 사업의 기회도 전하고 싶었어요. 보시면은 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크크크크가 거의 댓글의 반이에요. 박자도 놓치고요. 자세도 진짜 엉망이고 근데 열심히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괜찮아서 저는 이거를 꾸준히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친 인스타 친구들도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먹어보고 싶다는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라는 결과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요. 이 내 브랜딩이요.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SNS에 내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고 있을 때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혹은 사업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막 섭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주변에 막 추천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거를 입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아직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이미지를 재점검하고 꾸준히 브랜딩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왜 뉴스킨을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비대면 문화 확산이라는 게 있고, 집밥이 있고요. 또 온라인 소비 확장이 있고요. 비대면 업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뉴스킨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미래를 맞이하는 뉴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막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업 설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행을 가 있어도 수입이 생기고요. 아파서 입원을 해도 수입이 생겨요. 이런 플랫폼 구조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점이 폭발적으로 사업자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VR 바이크인 뉴비트가 앞으로 이제 런칭이 될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VR 이용이 과거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저처럼 집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바이크가 아니라 전문 강사들이 페이스를 막 조절해주고요.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굳이 대면에서 개인 PT를 받지 않아도 PT를 받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쇼핑몰까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뉴스킨의 VR 바이크는요, 저도 너무나도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 맥주잔 대신 덤벨을 든다는 덤벨 경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워라벨 열풍에 따른 또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막 확산이 되면서 타마넥스의 TR90와 TR9에 대한 관심도 정말 제가 몸소 느끼지만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한 카드사의 분석 결과 피트니스 업종에서의 사용액이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덤벨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곧 나올 부스트인데요. 기존에도 뉴스킨에서는요, 홈케어 기기가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저 또한 갈바닉에 반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 간편하고 가볍고 또 효과는 확실한 부스트라는 제품이 출시가 돼요. 파우치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요즘 사람들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맞춤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저도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미래를 반영한 이런 멋진 아이템들과 더불어서요,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요. 바로 마이 사이트입니다. 뉴스킨 사업자라면요,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쇼핑몰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문을 막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리스트업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원 관리랑 주문 관리, 그리고 제품을 소개할 때 필요한 그런 고퀄리티의 이미지들, 그리고 영상들을요, 회사에서 줘요. 그거를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뉴는 뭐냐면, 회원 가입 링크를 만들어서 그냥 그 링크를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할 제품이 있을 때 바로 링크를 따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 사람이 링크를 따라서 제주도에 있건 뭐 프랑스에 있건 바로 그 주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하고 저는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쇼핑몰 하나 만들 때 기본 200~300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이런 특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사업 영역을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차피 사라지지 않을, 오히려 더 크게 변할 미래에 도태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나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SNS를 배워서 그것을 표현하시고 만약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고 진실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눈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하게 잠을 좀 잘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하늘이 사장님의 뉴스킨 잘 들었습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이죠. 현재 시대상까지 짚어주시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삶에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과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밀레니얼 세대 선두주자 사장님이십니다. 현재를 알아야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신 김하늘이 사장님의 포스트가 기대됩니다. 오늘 8월 10일 늦은 밤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 웨비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밤, 좋은 밤, 굿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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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하겠습니다.